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프터 리뷰의 정우영입니다. 제 곁에는 이태근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 두산의 시즌 3차전 경기 중계 방송을 막 마쳤고 중계석을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예전 중계석이에요. 저희 예전에는 여기를 썼는데 그동안 반대편을 쓰다가 지금은 최근 2년을 저쪽 반대편에서 쓰다가 지금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최원호 해설위원과 했던 곳과는 다른 중계석인데 중계 그 석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좀 철수를 해야 되니까 좀 깨끗한 데서, 그래서 이제 뒤에 모니터도 없고 어제도 없었나?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고 이태근 해설위원이 오늘 이제 3연전에 처음으로 나와서 두 중계 방송을 했는데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일단 야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왜 라이브로 바뀐 겁니까? 저 안지로 PD한테 끝나고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나중에 뭘 할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저 중계하다가 막 이닝 중간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진짜. 예. 그럴 수도 뭐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작전을 되게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타자는 치고 투수는 던져서 삼진 잡고 이런 야구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루가 성공이 됐을 때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경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6회를 좀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예. 6회에 한 이닝 5개 도루 성공, KBO 리그 역사상 6번째 기록이고요. 6번째 나온 기록이고 한 이닝 최다 도루 성공 타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록이 90년이었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프로야구 초창기 때 82년에 2번 나왔고 83년에 또 해태가 그렇게 3번, 뭐 거의 처음 생겼을 때 자주 나오던 기록이었는데 이게 지금 35년 만에 그렇다는 것은 양의지 선수에게 줬을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이어가자면은 예. 결국 홈런이 좀 대세인 시대가 이제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베이스가 커지고 뭔가 피치 클락이 생기고 더 도루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요즘 도루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이닝에 도루가 집중됐을 때 포수가 던질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모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도루를 주면은 포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 저도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예. 도루는 절대 포수만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도루를 허용했을 때 포수만 잘못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50%는 투수의 잘못도 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양의지 선수가 뭐 많은 도루를 허용을 하는 동안 아예 송구조차 못하는 그런 모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 3루 상황이 또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투수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뭐 폼이 뭐 좀 읽혔을 수도 있고 볼 배합이 읽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포수의 책임이다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포수 출신이라서 네. 팔이 또 안으로 굽나요? 많이 안으로. 지난번에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야 쪽으로 많이 굽었는데. 근데 뭐 이번엔 포수. 저는 사실 네. 도루 저지율이 사실 포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그럼요. 아니라 그거는 저는 투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그 스트레치에서의 투구 시간을 1.4초 안쪽으로 만들어야지 포수가 어떻게든 좀 팝타임을 줄여서 주자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그 뭐 로그 선수의 스트레치에서의 투구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저는 조금 좀 아쉬웠던 점은 그 첫 상황에서 주자 3루 1루 상황에서 문현빈 선수가 뛰었을 때 양희지 선수 일단 그 중계 방송에서 이태근 위원이 송구가 좀 짧았던 부분이 그 잡지 못한 것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로그 선수가 중간 커트 안 됐나요? 일단 사인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사인을 줍니다. 첫 번째는 투수가 커트할 수, 뭐 팀마다 다르긴 한데 투수가 커트할 수 있는 사인, 그리고 롱팩이라고 하죠. 예. 2루에 바로 들어가는 사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션을 쓰고 3루 쪽으로 위초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는 사인이 있는데 투수에게 사인이 그러니까 사인이 안 났으니까 안 잡았을 거예요. 근데 사인이 났다라고 해서 2루에 롱팩 사인이 났는데 투수가 잡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고요. 그건 롱팩이었어요? 롱팩이었어요. 롱팩이었어요? 네, 롱팩이었어요. 아. 그래서 미리 사인이 안 났기 때문에 투수가 못 잡는 상황인 거죠. 분명히 그 3루 1루 상황이었기 때문에 1사 3루 1루. 예. 뭐더 중요한 게 이제 1사 3루 1루. 1사 3루 1루가 가장 많은 작전과 또 더블 스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근데 거기서 그 분명히 양의지 선수도 그 전에 일어서서 뭔가 내야진에 약속된 상황을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송구가 좀 짧았던 부분이 약간 그 낮게 가서 이게 혹시 중간에서 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좀 추후에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이태근 의원이 봤을 땐 그 상황은 이제 롱팩 상황이었다는 롱팩 상황이고요. 만약에 투수의 킥 모션이 크거나 예, 예. 투수가 도루를 잘 허용하는 선수면은 아마 커트 사인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잭로그 선수의 투구 폼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 투수에 묻는 능력 그리고 왼손 투수기 때문에 1루 주자가 쉽게 스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롱팩 사인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루로 선구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오늘 그 도루들은 만약에 그 어떤 누가 감독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낼 수 없는 작전이거든요. 근데 김경문 감독이 좀 집요하게 상대 팀의 허점을 파고 든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문현빈 선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어제의 번트, 기습번트 안타는 본인의 결정이었는데 오늘의 도루 같은 경우는 벤치 사인이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3루 1루 상황에서는 벤치 사인이 맞겠죠. 근데 2루에서 3루 도루도 벤치 사인이었을까?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1-3루 상황에서는 벤치 사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루에서는 사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타자가 시야에 딱 걸리잖아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쉽게 스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건 타자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벤치에서는 그 베이스 코치는 2루 주자가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으면 뛰어라라는 예, 사인을 예. 줬을 수도 있겠죠.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도루가 쉽게 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루 가고 다시 1-3루가 된 상태에서 노시환 선수가 또 2루에 가잖아요. 이때가 이러니까 그 앞서 더블 스틸을 한 차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양희 선수 스트레스는 아마 뭐 최고조였을 테고. 그래서 저는 예. 문제의 시작점은 플로리오 선수가 홈에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그 이후의 도루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제를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차웃을 한번 한다거나 두산 벤치도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투수들도 좀 인지를 하고 뭔가 좀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 점이 그게 없었죠. 좀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좀 네, 아쉽고 맞아요. 예,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움이 좀 크게 남고 양희지 선수가 좀 글쎄요. 제가 양희지 선수가 얼마나 그 이런 거에 또 신경을 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초반에 좀 도로 허용할 때. 예. 이게 이제 양희지 선수의 또 타격과 좀 연결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이렇게 그 가는, 정도로 뭐 경험이 없거나 멘탈이 약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예. 내일 경기 되면은 또 세팅을 해서 다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뭐 와이스 선수는 잘 던지더라고요. 오. 네, 너무 잘 던. 왜 1승 못했지? 제가 오늘 경기에서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그 하나의 불펜진이었거든요. 네. 뭐 사면투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선발 투수가 이 와이스 선수가 이닝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라가 오늘 경기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더 잘 던진 그런 투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고 남은 아웃 카운트 4개를 범수 종수 네, 수수 콤비가 딱 이런 거 이렇게 네이밍하기 시작하면 또 그 욕먹는데 양양하고 네, 비슷한 거. 양양
양양 콤비, 이 수수 콤비, 이 범수 정수 콤비가 아웃 카운트 4개를 또 처리를 하면서 오늘 경기 추재현 선수의 투런 홈런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두산의 타선을, 그것도 두산이 굉장히 잘 치고 있었잖아요. 잘 치고 있던 타선을 만나서 와이스 선수가 이렇게 거의 셧아웃 게임에 가까운 그런 또 투구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건 참 와이스 선수의 이어지는 경기들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와이스 선수는 구종이 사실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네. 뭐 두 구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거의 뭐 예. 투피치죠. 예. 직구 뭐 슬라이더 이 두 구종인데 투수들이 최고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 개수의 지속성이 네. 그러니까 스피드의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 공을 던질 때까지 150km대 중반 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선수 어디서 이런 선수를 구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내려가기 싫었던 게 아닐까. 저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끗만 좀 잘못 보게 되면은 와이스 선수가 벤치를 좀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뭐 감독이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 말라라고. 근데 이제 선수 출신이 봤을 때는 어떤 분위기랑 태도를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오늘 제대로 마음 먹고 올라왔다. 정말 이 승부욕이 정말 끝까지 달아오는 그 눈빛을 봤기 때문에 저 선수의 책임감은 정말 좀 훌륭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딱 no 하고 입 모양이 점점 커져. no 하는데 이게 입 모양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그 눈빛, 그리고 그 내려와서도 이 집중하면서 계속 그 고함 지르고 그런 표정들 하나하나가 뭔가 그 구도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와이스 선수가 지난해에도 와서 본격적인 위력이 나타났던 게 여름부터예요. 맞아요. 특히 한화 이글스의 파란 유니폼, 그 푸른 한화 소위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좀 상승세로 접어들던 그때 와이스 선수가 거의 에이스 역할을 했었죠. 이제 점점 이 기온이 또 올라가면서 와이스 선수가 얼마나 더 큰 위력을 발휘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와이스 선수가 독립 구단에 있다가 네. 스카웃을 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잠깐 있었던 거더라고요. 결국 네. 뭐 못했던 선수는 아니고 어쨌든 뭐 독립 구단에 있는 선수를 잘 이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구위가 좋았던 선수입니다. 네. 뭐 그런 선수를 찾아낸 프론트의 능력도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도 이제 타격 쪽에서 보자면 오늘 문현빈 선수가 4안타, 또 김태현 선수가 3안타, 여기에 또 최은성 선수가 이틀 연속 또 2루타 장타를 이틀 연속 또 최은성 선수가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있었거든요. 한화 타선 살아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 사이클은 없을 수가 없어요. 타격은 절대 믿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네. 뭐 오늘 잘 맞다가 내일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타격인데 중요한 점은 왜 부각이 되냐면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부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경기장에서도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김도영 선수가 작년 시즌 MVP였잖아요. 네. 시즌 13경기까지 1할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MVP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13경기 동안 14경기 13경기 동안 1할을 치면서 김도영 선수가 MVP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타격은 진짜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요소들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태근 해설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순위표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순위표도 절대 이대로 안 갑니다. 절대 이대로 안 가고 분명히 언젠가 요동치고, 지금 뭐 하나이글스 최하위에 있다고 해도 분명히 올라갈 여력이 있고, 두산 베어스도 역시 뭐 중위권인데 분명히 치고 올라갈 뭔가의 순간은 언젠간 찾아오고, 그 순간에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두 팀 좀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두 팀 모두 특히 뭐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선발들의 경쟁력은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좀 어떤 점을 꼽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하나이글스요? 예.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준비를 지금 해서 더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 찾아 외국인 투수 뭐 더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보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뭐 카드가 맞아야지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을 결국 뭐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뭐 선수단의 리더가 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게 저는 1승이라도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고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좀 네. 뻔한 얘기인데, 뭐 이제 밑에 선수들 후배 선수들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김경문 감독이 네. 사실 좀 다가가기 힘든 감독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선수단이 좀 다가가서 감독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환경부터 접수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의 명언으로 좀 해주세요. 이거 어제 최현호 해설위원의 결과물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에 이어서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위를 뭐라고요? 주위의 환경을 접수해야 된다. 환경을 접수하라. 그렇게 와닿지 않으셨나 보네요. 아니. 환경을 접수하라. 그러니까 예. 뭐 팬분들한테도 사실 경기력이 좀 안 좋고 떨어지고 이러면 피하지 말고 더 다가가고, 감독, 코치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좀 숨지 말고 더 다가가서 이런 분위기 환경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본인이 플레이하기에 더 편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중계할 때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하나 이글스가 이제 플레이하는 것들을 보니까 좀 생활화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부담 가지면서 뭐 이렇게 잘해야겠다라고 생각 말고,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일상생활 속에 이 플레이들이 접어들거든요. 그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뭐 하나이글스는 좀 확답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워낙 플레이들이 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화되면서 좀 더 플레이가 좀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약간의 그 느낌이 좀 납니다. 다음 공은 직구 아니면 변화구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 뭐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아니에요. 근데 그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말이 정말 또 와닿는 게, 여러분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그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라고, 피버 피치라는, 원제는 피버 피치라고 해서 원래는 그게 EPL 얘긴데 미국으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과 연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거의 그 훌리건에 가까운 한 팬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바에서 술 한 잔 이제 하면서 이제 음식 먹고 있는데, 뒤에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스턴 졌어. 근데 이제 아니 쟤들이 밥 먹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생활인이구나. 저들도 생활인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의 시즌 티켓을 이제 팔게 되는 뭐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 근데 이제 그 일상이 됐다라는 그런 점, 그 앞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준 게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거군요. 근데 저도 오늘 어제 하나 본 게 있어요. 뭡니까? 어제 뭘 봤냐면, 그 김병문 감독이나 또 이제 다른 뭐 코칭 스태프나 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 해줬잖아요. 어제 그 감독님과 저와 이제 최은호 해설위원 이렇게 셋이 잠깐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최은성 선수가 그 전날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 수비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타격 훈련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 뒤쪽에서 이제 티 치고 이제 타격 훈련 가기 전에 잠깐 안쪽에 들어갔다 락커 들어갔다가 배팅 케이지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감독님을 보면서 감독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멋있는데?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중계 방송에서는 뭐 짬이 좀 안 나서 그 말씀을 좀 드리진 못했는데, 최은성 선수가 그렇게 먼저 김영훈 감독에게 다가가는 걸 보고, 그렇게 하니까 김영훈 감독이
딱 박수 쳐주고 멋있네요. 네, 좀 멋이 있더라고요. 아유, 좀 멋있네. 확실히 좀 힘든 상황일 때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참이 필요한 거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최은성 선수 어제 오늘 이틀 연속 2루타도 터뜨리고 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잠실에서 내야 수비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잠실은 정말 내야 수비 힘든 네. 야구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 원래 뭐 텍사스 히트처럼 또 비슷하게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원바운드로 크게 튀어오른 타구를 갖다 이제 볼티모어 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볼티모어 예전 프로 MLB 초창기의 볼티모어 홈구장에 그 홈플레이트 주변이 딱딱했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땅볼 쳐가지고 그런 안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볼티모어 촉이라고 한다는데 솔직히 잠실 야구장은 잠실 촉해도 됩니다. 저는 잭로그 선수가 오늘 그 안타 때문에 좀 예, 멘탈적으로 그렇죠. 좀 흔들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작은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특히 프로레벨 특급 프로레벨의 선수들은 작은 차이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데 잭로그 선수는 바로 그 문현빈 선수 또 플로리얼 선수의 안타죠. 그 연속 안타. 제가 경기 전에 밥입 수치가 리그에서 가장 운이 없는 두 번째 투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빗 맞는 안타, 원바운드 안타가 나오면서 본인이 좀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네. 로그 선수도 일단 기본적으로 참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로그 선수를 캠프지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아니 어떻게 저런 투수가 캠프지에서 그걸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오. 아니 뭐 아니 저는 사실 데이터 수치상으로 보고 나서 저는 그 어빈 선수 뒤에 붙는 선수들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왼손잡이 네. 투수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이 선수가 홈런을 안 맞고 그 다음에 삼진율도 좋고 공의 어떤 수평 무브먼트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볼넷도 없다. 이거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밥입 수치가 너무나 불운하기 때문에 지금 더 좋아지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주신 거. 아니 그 어빈 선수는 워낙에 뭐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선수니까 근데 로그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야자키 갔잖아요. 예. 미야자키 가서 이제 경기를 던지는 걸 봤죠. 보는데 아니 정말 잘 던지는 거예요. 오. 오히려 제구는 또 어빈 선수보다 더 좋은 느낌이었고 그 당시에 공인구에 적응을 어빈 선수보다 로그 선수가 지금 4월에는 3, 4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더 좀 잘한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콜어빈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뭐 공인구 적응이나 이런 게 또 완료가 되면은 또 강력한 그런 공을 좀 뿌리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구속도 오늘 경기에서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름이 됐을 때는 이 두 원투 펀치가 정말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두산 베어스는 이 홍민규 선수 좀 오. 정말 좀 칭찬도 하고 싶고 무시나와 김승혜. 너무 예. 너무 좀 사실 저는 그 승패 세이브 홀드 같은 기록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역투를 한다는 게 어떻게든 루키가 진짜 올라가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짜내서 던지는 게 너무 이게 마음이 짠한 아유 늙었나 젊은 선수들 잘하면 기분 좋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아직 이 얼굴에 여드름도 많고 학생 티를 벗지 못한 외모의 선수지만 프로잖아요. 근데 이 프로 1년차 선수가 정말 본인이 가진 모든 걸 다해서 이 선배들과 상대를 내가 해보겠다 하고 올라가서 던지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중심 타자를 상대로 어떤 주눅들지 않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밸런스 그리고 주무기로 쓸 수 있는 이 체인지업을 완성도 있게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 올라와 있습니까? 웬만하면 말해주는데 예. 그냥 오늘 가장 활약한 야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가장 활약한 야수는 누구인지라고 질문을 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누군가요?
전 또 디테일한 걸 좋아하잖아요. 예, 예. 저는 이재원 선수입니다. 이재원 선수. 네. 또 포수아. 안으로 손이 또. 아니 근데 안으로 손을 오늘은 포수 모드. 아니 근데 예, 안으로 예. 손을 구우면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 내야수도 할 수 있고 외야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문현민 선수 그다음에 뭐 최원성 선수도 김태현 선수도 되게 잘 쳤는데 이거는 이제 표면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또 전문가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만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원 선수가 리드, 예, 그 와이스 선수를 그러니까 하이존에 공을 적절하게 쓰면서 어떤 스위퍼를 쓰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숨은 공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촉이 온 게 하나 또 있거든요. 네네네. 이재원 선수 올해 타격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재원 선수요? 네. 원래 잘 쳤던 선수 아닙니까? 원래 잘 쳤는데 네. 최근 몇 년 좀 그렇죠.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오늘 뭔가 좀 느낌이 좀 온 게 그러면 이제 그러고 해주십시오. 어떤 거? 뭐 합니까? 작년보단 잘 쳤잖아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좀 이 수치로 수치. 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칠 것 같다. 그리고 OPS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거 딱 정해놓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는 2할 7푼에 OPS 0.75, 78. 이재원 선수는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 그간 요즘 몇 년간의 기록이 아. 그렇게 좀 안 되니까. 근데 왜냐면 뭔가 좀 오늘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커트하는 모습 보고 이놈의 느낌도르. 근데 이놈의 느낌도르. 근데 최근 한 2년간의 2, 3년간의 모습과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좀 대응을 좀 봐서 맞습니다. 원래 훅스윙은 좋았죠. 네. 원래 훅스윙은 좋았는데 오늘 진짜 뭔가 좀 다르다라는 어디까지나 이건 과학적인 그리고 기록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냥 올해 이재원은 좀 다를 것 같은데라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 크게 믿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뭐 어쨌든 뭐 이재원 선수를 제가 숨은 공신으로 지금 찝었는데 저는 뭐 모든 지금 야수들 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 때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태도 때문에 네. 플로리얼 선수는 키워주고 싶은 선수가 지금 이미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사실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저는 뭐 아까 문현민 선수하고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했고 사실 1루에 그냥 들어가는 선수가 잘 없고요. 전력 질주를 하고 그리고 저 1루에 있으면은 지금 점수 차이가 나는 상황에도 베이스 코치가 붙어서 계속해서 어떤 상대 팀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리고 쉽게 그냥 뭐 리터치를 해서 3루에 안 가도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야구를 하다 보면은 무리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정말 그런 거는 야구의 태도고 성이고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 이글스가 지금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정말 이 정신력을 가지고 야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태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하나 이글스가 위닝 시리즈 기록을 했고요. 오늘 이 위닝 시리즈 바탕으로 또 주말까지 또 하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베어스도 이제 주말에 LG 트윈스를 만나게 되죠. 두산도 주말 일정이 LG 맞죠? 참 맞는 걸로 아는데. 네, LG 트윈스를 만나게 되는데 정신적인 무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많은 그 두산 베어스 선수들 또 이야기를 하는데 LG가 지금 상승세인 것은 우리를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3연전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중계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내일 중계 방송 저희는 내일은 대전에 처음 가는데요. 대전에 한 경기만 하고 빠져요. 저희가 한 경기만 하고 주말은 또 이제 빠져야 되는 일정입니다. 주말은 내일은 대전, 모레와 글피는 부산에서 여러분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내일은 키움과 한화의 경기 중계 방송 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옵더 리뷰 오늘 몇 분이나 했지? 꽤 오래 했네? 중간에 좀 끊어줘. 왜 그런 거야? 네,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도 화수목에는 오프 더 리뷰를 진행하니까요.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